자, 지금부터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 취득에 대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굴삭기 운전기능사는 총 60문제에서 36개 이상 합격하여 60점을 취득하게 되면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그 이후 만 18세 이상이 되었을 때 적성검사를 통하여 라이센스 면허증을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건설기계 조종사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하게 됩니다. 자, 총 60문제 구성에서 보면은 기관인 엔진, 기관,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셰시, 그 다음에 유압, 그 다음에 작업 장치, 어태치먼트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건설기계 관리법,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그 다음에 산업안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중에 중요한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지 못했던 유압 부분 잉크가 잘 안 나오네요. 유압 부분과 기관 엔진 부분, 이 부분을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이해를 하신다면은 이 60점 맞는 것에는 거의 도달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건설기계 총 28종의 구성, 이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느냐, 01, 02, 03, 04 쭉 해서 28번까지 있고, 1번이 불도저, 불, 굴, 로, 지, 서, 덤, 기 쭉 해서 마지막 타워, 크레인까지 이 구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8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은 제1강으로서 오늘이 2022년 8월, 오늘 며칠입니까? 8월 8월 4일 금요일 되겠습니다. 첫 강의라서 좀 도서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이 맥락을, 구성 요소를 맥락을 한번 잡고, 오늘은 유압에 대해서 바로 진도를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은 하이드롤릭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이드롤릭. 이 유압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체가 가해진 압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에 누르는 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여기가 기계가 아닌 유체에 가해진 힘, 단위 면적분의 힘. 자, 예를 들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무엇을 발견했냐고 하면은,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유리관 속에 액체를 가득 채우고 모든 부분에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압력계를 붙여 놓습니다. 게이지가 킬로그램 퍼 제곱 센티미터 또는 PA, 그 다음에 또는 미리 HG 등으로 표시된 압력계를 넣고, 여기에서
일정한 힘으로 누르는 거죠. 눌렀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정도까지 봤을 때 어느 쪽에 몇 번이 과연 압력이 제일 세게 나올까? 이 압력계가 없다고 하면 다시 얘기를 하면 압력계가 없고 구멍만 내고 위에서 눌렀을 때 어느 부위에서 물이 가장 많이 나올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1번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는 순간적으로 누르게 되면 모든 곳에 똑같은 압력이 발생됩니다. 똑같은 물이 쫙 나온다는 얘기죠. 이것을 발견했는 사람이 파스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압력의 단위를 파스칼로 지금 쓰고 있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유압의 원리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걸 그대로 가지고 요 공식과 함께, 자,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 유체가 있고 여기에서 누르는 힘과 여기서 올라오는 힘을 봤을 때 요 단위 면적이 10제곱 센티미터, 여기가 여기보다 좀 크죠. 많이 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제곱 센티미터라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할 때 여기서 누르는 힘을 10kg으로 눌렀다고 보면 압력의 공식을 대입을 하면, 압력의 공식과 파스칼의 원리를 적용을 하면 모든 면에, 파스칼의 원리는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 힘을 가하면 모든 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똑같은 힘이 작용한다는 것이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수직,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 여기도 90도 수직, 이 면에도 90도 수직으로 똑같은 힘이 발생된다. 즉, 이 부분에 발생되는 힘과 1번, 2번에 발생되는 힘이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1번에서 발생되는 압력은 얼마일까? 단위 면적이 10제곱 센티미터 분에 누르는 힘이 얼마? 10kg. 그럼 답은 10분의 10, 1. 단위는 kg per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밀폐되어 있는 모든 공간에는 1이라는 압력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봤을 때, 2번에 봤을 때 압력은 이미 똑같은 1의 압력이 발생이 되었고, 여기에 단위 면적은 1000제곱 센티미터가 형성이 되어 있죠. 면적이 더 넓어졌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힘은 과연 얼마일까? X. 그러면 X는 얼마? 초분의 1000이 돼야 1이 되니까 1000 단위가 올라오는 무게니까 킬로그램. 와우.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10kg 힘으로 눌렀는데 반대편에서는 단위 면적만 크게 했더니 올라오는 힘이 얼마? 1톤, 즉 1000kg을 들어 올린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유압식 건설 기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압의 원리를 가지고 예전에는 기계식 기중기, 거중기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유압, 밀폐되어 있는 실린더에 기계의 힘으로, 펌프 힘으로 기름을 넣었더니 실린더 안에 피스톤에 로드가 형성이 되어서 이 피스톤을 미니까 로드가 움직여서 어떻게, 굴삭기를 보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붐과 암과 버켓이 있으면 이 실린더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기름이 들어오면 피스톤을 밀고 피스톤이 미니까 로드가 밀려서
여기는 홀더, 핀과 홀더가 되어서 이렇게 미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 붐과 암에서 밀고 당겨주고, 버켓도 마찬가지로 실린더 안에 피스톤이 있고 이렇게 있어서 기름이 유압이 들어가니까 피스톤을 미니까 어떻게 됩니까? 버켓이 안으로 오므려지고, 이렇게 해서 운전석에 앉아서 단 2개의 레버로 붐을 들고 암을 작동시키고 땅을 파고 평탄 작업하고 그 다음에 스윙을 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유압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유압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큰 그림을 봤을 때, 큰 그림을 보면, 자, 금방 말했는 것처럼 펌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펌프를 누가 돌려주느냐? 이건 사람이 돌려도 되고 모터가 돌려도 되고 엔진이 돌려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엔진에서 크랭크 축에 의해서 펌프가 도는 겁니다. 돌면은 여기에 있는 작동유 탱크에 있는 기름을 뽑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 펌프라고 하는 것은 역할은 무엇을 빨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토출하는 것이 펌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펌프 용량은 토출량으로서 표시하고 리터 퍼 미니터 또는 갤런 퍼 미니터로 펌프의 용량을 정합니다. 자, 그 다음 일단은 펌프에서 기름을 펌프가 도니까 갑자기 도니까 우리가 보드가 지나가면 뒤에 물이 모여드는 것처럼 순간적인 압력이 마이너스 압력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정상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기름이 들어오게 되고 펌프가 작동해서 순간적으로 큰 힘으로 뱉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유압 회로에서는 릴리프 밸브가 있고, 릴리프 밸브는 회로 내 전체 압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릴리프 밸브 다음에 형성되는 것이 어큐뮬레이터. 이거는 축압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압력을 저축하는 기계입니다. 자, 기계가 돌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파장이 미세하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높은 압력은 어큐뮬레이터가 여기 질소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질소가스는 불활성 가스로서, 자, 높은 압력은 얘가 어큐뮬레이터가 싹 잡아 먹는 거죠. 그러면 얘가 저축을 하는 거예요. 압력을 저축합니다. 저축했다가 낮은 쪽에 압력이 또 낮아지면 여기에 있던 저축된 유압을 내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큐뮬레이터를 지나게 되면은 그 다음 있는 것이 컨트롤 밸브. 컨트롤 밸브는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컨트롤 밸브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압력을 조정하고 유량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조절하게 됩니다. 자, 내가 큰 힘으로 굴삭기를 땅을 파야 되겠다. 큰 힘으로 지게차로 물건을 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빨리 해야 되겠다. 늦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힘이죠. 이거는 유량은 빨리 해야 되겠다. 늦게 해야 되겠다. 속도. 방향은 어떻게? 앞으로 가겠다. 뒤로 가겠다. 이렇게 방향을 정하는 조절 밸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절 밸브는 종류는 상당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여기 조절 밸브에서 종류를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압력 밸브의 종류는 릴리스, 언카, 큰 앞대가리 글자 맞춰서 릴리프 밸브, 리듀스 밸브, 시퀀스 밸브, 언로드 밸브, 카운트 밸런스 밸브. 유량 밸브에는 오리피스 밸브, 니들 밸브, 분류 밸브, 효축 밸브.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갈로서 가다가 순간적으로 좁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같은 유량은 여기서 여기까지나 여기서 여기까지나 같은 유량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많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속도 조절.
방향 조절 밸브는 스풀 밸브, 그 다음에 스풀 밸브 맞죠? 그 다음에 체크 밸브. 이건 앞뒤를 조절해야 되는 거고, 체크 밸브는 한 방향으로 가는 일방향 밸브가 되는 거예요. 일방향 밸브. 자, 요거 중요합니다. 압력, 유량, 방향. 압력 조절 밸브는 릴리스, 응카. 유량 밸브는 오리피스 밸브, 니들 밸브, 블루 밸브, 교축 밸브. 방향은 스풀 밸브, 체크 밸브. 요렇게 암기를 하시고 각각 밸브의 특징과 기능을 또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렇게 컨트롤 밸브를 지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아까 앞 시간에 앞장에 했던 실린더 안에는 피스톤이 들어있고, 피스톤에서는 로더가 있어서 기름이 들어가면은 압축이 되어서 피스톤을 밀게 되고 로더가 움직이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기름이 어떻게 돼요? 갈 데가 없잖아. 그러면 이쪽은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복동식 실린더. 지게차는 단동 실린더가 있습니다. 단동 실린더. 이렇게 지게차가 있으면 올라갈 때는 유압의 힘으로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이 무게에 의해서 포크의 무게 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거는 단동 실린더. 그 다음에 이 포크의 마스터가 앞으로 기울거나 뒤로 기우는 정경각과 후경각을 잡아주는 틸트 실린더는 기름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밀어주는 복동 실린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밸브를 거쳐서 실린더, 그 다음에는 모터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무한궤도식의 장비에서 앞에 있는 것, 공회전한 것을 아이들러라고 얘기하고, 아이들러, 뒤에서 굴려주는 것을 스프로킷이라고 하는데, 스프로킷 속에 이 모터가 들어가서 작동을 합니다. 이 모터가 들어왔어. 이거 이해는 어떤 거? 자전거로 생각하시면은 답이 바로 나옵니다. 페달을 밟았을 때 뒷바퀴에 스프로켓에 체인이 물려서 앞바퀴로 돌려줘서, 앞바퀴 돌려주는 거 아니죠. 이 페달을 돌려주면 뒷바퀴가 굴러서 후륜이죠. 그냥 굴러가는 거죠. 앞바퀴는 아무 동력이 없는 거죠. 자, 요렇게 되는 모터. 요거 실린더와 모터 두 개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액추에이터, 작동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름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머지 나오는 기름은 다시 어디로? 작동유 탱크로 드레인이 됩니다. 이 작동유 탱크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각각의 부품과 밸브의 종류를 공부할 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1강에서는 건설기계의 유압에 있어서 계략적인 어떻게 유압이 회로도가 구성이 되어서 작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제 2강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